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박시영 군입니다. 밝고 명랑한 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장난감. 그 중에서도 특히 블록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연이에게 수학은? 수학은 이리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학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목. 뭔가 세상을 다 깨달은 듯한. 그러니까요. 수학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독특한데 과연 시연이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연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아파트. 한가한 주말 오후, 다 함께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시연이네. 특히 시연이가 TV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인데, 시연아, 그러다 TV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참 TV를 보던 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뭘 하려나 했더니 블록 장난감이 잔뜩 든 박스를 꺼내옵니다. 마치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장난감을 대하는 자세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무리 형과 함께 논다지만 너무 한참 놀기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순간. 그래 시연아 많이 놀았어 이제. 나 빨리 마무리해.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하라는 아빠의 말에 미동도 않고 계속 놀기만 하는 시연이. 결국 엄마가 나섭니다. 시연아, 언제까지 레고만 할 거야? 아, 계속 TV 보더니? 너 굉장히 갑자기 어머님이 나타나시니까 남자들이 말이 한마디도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요. 지금 시연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저녁에 언제 할 시간이 돼? 맞아 지금 너무 많이 놀았어 이제 그만 좀 쉬고 공부 좀 해. 어? 천천히 해야지. 할 시간 맨날 된다고 하지 뭐. 그러놓고 저녁에 울려고? 하기 싫어서? 너 그거 만들던 것만 다 만들고 이제 정리해줄게. 그만해. 알았지? 그거 만드는 거 완성하면 정리까지 네가 다 해야 돼. 저녁에 또 공부하는. 저녁에 맨날 놀고 있는데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살짝. 완성해. 알았지? 알겠어. 응. 아니 저렇게 큰 형이 있으니까 우리 시연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일단 나이 차이는 한 7살 나는데 지금 학업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질 않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형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마의 말에 대답만 잘하고 꿈쩍 않는 시연이. 결국 보다 못한 제작진이 나섭니다. 시연아, 레고 이제 그만 만들고 이제 공부하면 안 될까? 아니 오죽하면 우리 PD가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래 시연아 많이 놀았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숙제 좀 하자 이제 밀린 숙제 좀. 어? 들어가. 자 아빠가 정리해줄게. 아버님이 거의 뭐 사정하듯이 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정리해줄게. 아이고 귀여워.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연이는 다른 게 고민이 아니라 결국은 자꾸 미루고 수학은 하기 싫어하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네, 학교 그 과정은 그래도 지금은 2학년이니까 좀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공부를 잘 안 하고 계속 놀면서 이제 뒤로 미루고 하는 습관이 좀 있어서 특히나 또 수학은 좀 하다가 좀 모르거나 이러면은 또 안 하고 이런 버릇이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면은 아예 공부하는 습관을 못 들여서 아예 공부를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연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요. 축구, 수영, 바이올린, 태권도, 인라인 이렇게 예체능과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부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는 시연이. 뭐 먼저 할까? 혼자 할게. 저 혼자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학교 숙제인 일기 쓰기. 이쪽에 쓰는 게 낫다. 막상 시작하니 자세도 바르고 집중도 잘하고. 맑음. 열심히 좀 하는가 싶더니 했어. 벌써 끝났어요? 하라고 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네.
결국 숙제만 금방 끝내고 거실로 나오는 시연이. 다시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레이더에 딱 걸리고 맙니다. 시연아, 일기 다 했어? 다 썼어? 선생님이 내준 문제집 푸는 거는 엄마가 풀라고 적어놨잖아. 그거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되게 월요일날 검사 맡아야 되는데. 언제 하려고? 공부가 싫어 앙탈까지 부리지만 저녁 때 되면 또 놀지도 못했다고. 지금 하고 밥 먹고 놀자. 겨우 9살이잖아요. 네. 9살이면 아직 그 유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일기라도 다 쓰고 나왔으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칭찬. 해주시고 네. 그런 호흡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시연이의 공부를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봤다는 엄마와 아빠. 숙제를 다 빨리 하면 뭐 장난감 같은 걸 좀 사줄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또 열심히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놀고 싶고 그래서 또 좀 잘 안 하게 되고 또 근데 장난감은 또 받고 싶고 막 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막 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연이의 공부를 미루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2학년인데 저렇게 문제집을 푸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계속해서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시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그때 책상 구석에서 무언가 꺼내드는데요. 장난감? 지금 한 문제도 안 푼 것 같아요. 그 방에도 또 장난감이 있네요. 네. 30분이 넘도록 한 페이지도 못 풀고 장난감만 갖고 노는 시연이. 집중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학교 숙제를 할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학교 숙제는 선생님이 체크하니까 또 꼭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니까 좀 미뤄도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킨 것은 안 해도 큰일이 안 생긴다는 걸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공부를 끝낸 시연이. 아빠 다 했어. 채점해줘. 1시간 공부를 했지만 마치 10시간은 한 것처럼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평소 채점은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며 해준다고 하는데요. 채점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도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꾸준히 공부를 해서일까요? 채점 결과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문제집 말고. 네. 게다가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연이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거? 수학을 잘 안 하면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놀고 싶어서 안 해요. 아직은 이제 2학년이니까 좀 어리다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까 그래도 학원이라도 보내서 숙제하는 버릇을 이제 들여야 될지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학년이라 괜찮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시연이가 클수록 미루는 습관 때문에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할까 봐 걱정이라는 시연이네. 이런 시연이의 학습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수학 학습법 어디 없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시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냥 뭐 장난스러운 것도 많고요. 또 장난감 갖고 노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속이 다 알찬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는 데는 수학이 꼭 필요하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고 싶어서 안 해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치고 본인의 주관이 이렇게 뚜렷한 아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귀엽고 순수한 딱 초등학교 2학년이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고
공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모두가 발견했듯이 학습을 자꾸 미룬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또 문제를 푼 것이나 학교 평가를 보면 실력이 없는 친구는 또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학습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도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놀이를 먼저 도입을 하고 개념을 익히는 식으로 놀이 수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앉아서 문제집만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아이의 흥미를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연이가 아까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은 선생님이 시키신 건 하는데요. 네.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미루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보시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굉장히 온화하시고 아이에게 허용적이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서 좀 미루게 되는 습관도 생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TV도 거실에서 치우시고 좀 책도 같이 보시고 아이의 시간 관리를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연이 덕분에 아빠도 쉬시고 형도 쉬었던 것 같은 즐겁게. 느낌이에요. 네. 모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는 습관에다가 좀 허용적인 부모님으로 인해서 인내심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재미있는 학습을 제공하면서 인내심도 높이고 또 실력도 잡을 수 있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시연이 보면서 뭐 너무 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근데 저 나이 때는 노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때 막 장난감 만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 저는 뭐요, 눈치가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 눈치가 빨라. 알아요. 맞아요. 엄마는 아빠는 날 안 건드리지 아무것도 네. 하고 아 선생님 피곤해 숙제하자. 아니 그 머리가 이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저 또래 아이들이 사실 저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네. 뭐 대부분이 자기가 할 것보다는 노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미루고 하죠. 근데 약간은 좀 과한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 좀 개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으로 굳어버리면 나중에도 그렇게 계속 자기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굳어지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행히 풀어놓은 문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습니다. 예. 예, 헷갈린 게 이 덧셈식과 곱셈식을 통해 곱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요것만 조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실력은 대체로 훌륭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제 공부로 들어가는 집중한 시간까지가 상당히 걸린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또 다그치면 그 학습 자체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부드러우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덜 부드러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연의 실력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학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행히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학습 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그렇네요. 다만 이제 단위 길이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후행 부분이 다소 낮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단위 길이만 잘 해결을 하면 전체적으로 수학 실력이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수학 부담감을 주지 마시고 네. 아이가 좀 더 재미있게 학습을 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빨리 들어가서 공부에 문제 풀어 이런 피드백보다는 자 지금부터 뭐 언제까지는 뭘 하고 이제 재미있게 수학 공부해볼까 하면서 옆에 같이 앉아주시면서 네. 좀 서로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주시고 공부 시간도 그러면 짧아지거든요. 그럼 이런 수학 공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마음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왠지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면 이봐 시간도 짧게 걸리잖아 네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 네. 대해서.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위 길이에 관련된 문제들 어떤 게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예, 사실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틀린 게 여러 개인데 그 틀린 것이 일관되게 틀렸어요. 반대로 틀렸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길이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 재어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재보면서 이건 몇 센치네, 이건 몇 센치네, 이건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해보고 길이의 어떤 감각도 느껴보고 하면서 네.
이렇게 단위 길이가 긴 걸로 재면 숫자는 작게 나오고 짧은 걸로 재면은 숫자는 크게 나오는구나.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직접 네. 해보면서 익혀보면 됩니다. 네, 보완할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뭐 실력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학습을 뒤로 미루는 습관만 좀 고쳐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저희가 다른 검사도 진행을 해봤잖아요. 결과를 통해서 맞춤 학습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기조절 영역이 그렇게 낮지 않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본 것처럼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뭔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는 친구예요. 문제는 이제 학습 습관인데 자기 조절 영역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왔죠. 이 부분은 아마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본인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간 관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 후 간식 타임 이후 또 저녁 식사, 또 저녁 식사 이후 취침 이렇게 좀 크게 시간을 덩어리로 나누어서 그 시간마다 꼭 해야 될 일들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독서 아니면 학교 숙제 아니면 적정 분량의 뭐 문제풀이 정도 이렇게 좀 주면 그 일은 분명히 수행해 낼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면 시연이가 상당히 그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거나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다만 언어 지능이 좀 낮게 나왔어요. 보통 저는 이제 낮게 나온 지능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데 네. 언어 지능이 낮게 나온 경우는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돼요. 대화도 많이 시켜주시고 책도 함께 읽어주시고 네. 아이 스스로 어휘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마 수학 문제풀이에도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시연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진득하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딱 끼고 하시던지 아니면 옆에 앉아있기가 어려우면 내 관리 감독 하에 할 수 있도록 뭐 거실로 나와서 하라든지 네. 식탁에서 하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시잖아요. 근데 시연이네 집에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런 걸 또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자꾸 수학을 미루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네. 맞춤 학습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학년 학생들은요,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고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시작할 때요, 이 준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동기가 살아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연이네 집을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야?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딱 바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꿈과 같은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시작하시고 싶을 때는 아이에게 시키고 싶을 땐 같이 방에 들어가셔서 자, 오늘 어디 할 부분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옆에 앉아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좀 지켜봐 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 후에 이제 아이가 적응이 되면요. 스스로 이제 습관도 잡힐 것이고 학습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저학년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은 보드게임 같은 놀이 수학이 놀이죠, 좋습니다. 뭐. 예. 네. 집안 분위기도 좋아서 잘 어울려 주실 것 같아요. 뭐 게임을 추천해 드리자면 잘 알려진 게임 있잖아요. 할리 땡땡, 네. 샘샘 땡땡. 뭔지 알겠네요. 예,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뭐 아주 그 숫자와 친해질 수 있고 계산 능력도 좀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시면 바로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약간의 부작용으로 이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또 지면은 또 맞아요. 울기도 네. 이제 더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약간씩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곱셈구구 하는 것도 놀이처럼 할 수 있잖아요. 학습인데도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공부가 아닌데 공부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교과서에 놀이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념들이. 따라서 부모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교과서를 한번 뒤적여 보시면서 아, 이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는구나. 우리 때랑 좀 많이 달라졌네. 이런 걸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대화도 이어지고 맞아요. 개념도 학습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도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풀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하시되 만약 너무 좀 아이가 지쳐한다거나 하라면 좀 양을 좀 줄여주신다거나 좀 더 잘하면 어느 날은 좀 더 많이 하신다. 이렇게 약간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매일 조금씩은 해 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2학년이다 보니까 그 계획표를 혼자 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시연아 이때는 이걸 좀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너는 이때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렇게 권위가 주어지면 또 책임감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계획표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 시연이를 딱 보면서 그나마 이제 시연이가 선생님이 내줬던 숙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을 딱 보면서 가장 얼굴이 좀 험한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발을 좀 옮겨주시면은 지금보다 한 3배는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한 요 작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책상 앞에 선생님 얼굴을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옛날처럼 하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것처럼. 아니면 이제 숙제 검사를 따로 공부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선생님한테 검사하라고 해. 네. 엄마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채점 해달라고 해. 네네. 공부하고 좀 선생님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말은 들으니까 어떻게든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뭐 저학년한테 학원을 저희가 막 권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학원을 보내라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집에서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하시고 네. 부모님의 어떤 태도의 변화 조금 더 단호해지시기 그리고 3번째는 좀 재미있는 수학학습을 제공하기. 자, 이 3개만 완벽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이제 학원을 굳이 보내시겠다 하신다면 저는 이제 놀이 수학하는 그런 학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습관이나 문제풀이를 위해서 보내는 학원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보통 어린 나이에는요, 보상이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보잖아요. 뭐 단기기는 하지만 뭐 사줄게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스티커 몇 개 모으면 뭐 해줄게. 근데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더 깊으셨던 건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사실 뭐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거의 반이나 되니까요. 근데 선생님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가정에. 미루는 습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좀 단호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셔서 너무 엄하게 이렇게 무섭게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온화한 모습은 좋습니다. 네. 이제 다만 생활적인 측면이나 학습 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아이를 정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으면 동기부여해주고 함께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서 학습적인 측면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죠. 네. 그래서 노는 시간과 학습하는 시간을 분리하되 노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이 잘 논다는 건 그냥 방치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블록놀이를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실생활들 이런 부분에서 수학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이게 아마 시연이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시연이 더 공부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예, 엄마 아빠 나 이거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미루는 습관 아마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조금 마음적인 여유는 있지만 지금부터 좀 잘 잡아주신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시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손에 손잡고입니다. 시연이는 처음에 시작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시연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같이 앉아 계세요. 책을 읽으시다거나 잠시 기다려 주신다거나 시작을 함께 하시고 시연이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으면 잠깐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연이 학습 습관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은 놀이다.
저학년 아이들은요, 이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요, 흥미도 그리고 실력도 놓치지 마세요. 온 세상이 수학교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생활 여기저기에 재미있는 수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리 씨는 오늘 시연이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또 이런 생각을 했죠. 아, 한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 데는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구나. 그렇죠. 부모님도 있고 아까 맞아요, 또 맞아요. 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 또 수다학도 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럼요. 그럼 저는 연예인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누가 관심을 줘야 되는 걸까요? 유재석 형님? 힘 좀 써봐. 아이고, 내 코가 석자예요. 네. 아, 그래요. 저희 수다학이 우리 학생들의 수학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의 출발점, 수학 공부의 시작점에는 덧셈과 뺄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아이가 수학 공부의 첫 발을 안전하게 내딛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얘기했던 수많은 놀이 수학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요소들이 아마 그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방법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학적 궁금증 그리고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